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다음 이슈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저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을 일부 파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직권남용에 대한 범위 또는 요건을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봤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를 하기는 직권남용이 워낙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라서 혹시 뭔가 기준을 좀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직권남용이 애매하다. 네, 그 얘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좀 엄격하게 본 건 뭐냐면 직권남용으로 요건 자체가 직권남용으로 사람을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냐를 봤었을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받고 있는 14개의 혐의 중에서 2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12개 대부분은 아직도 원심과 똑같이 유죄가 된 겁니다. 이게 뭐 파기환송 됐다 해서 상당수가 무죄 나온 게 아니라 2개만 지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일부 무죄군요. 예, 근데 내용이 취지가.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른바 블랙리스트라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 배제, 지원을 배제하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명단을 만들고 상황을 보고하는 거는 그 공무원들의 업무가 맞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일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일을 시켰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의무는 없었다. 그래서 그 2가지가 지금 2개 정도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직권남용이 걸려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울산 사건이었나요?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사건 가지고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영향을 끼치겠죠. 대법원이 기준을 좀 줬으니까. 방금 변호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원래 이게 2가지,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라는 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범죄 혐의는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즉 감찰 무마를 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 것이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려면 밑에 있는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특별감찰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자기들의 수사를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었다. 직을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없었다. 직이 없으면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안 해도 될 일이었다. 예, 안 해도 될 일이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의 법리는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2번째 이제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판결이 조금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의무 없는 일을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나머지도 좀 밝혀줬으면 좋은데 뭐 직권이라든가 남용이라는 의미는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의무 없는 일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과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는 일이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이었느냐, 법률상 위반되는 일이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하게 다툴 보일 수 있는 법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승재현 의원,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